오늘은 강원도 양구에 통일 대비한 난민 구호소를 만들자. 강원도 양구에 이제 해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안면 잘 모르시죠? 그렇지만 이제 펀치볼이나 북한이 판 제4 땅굴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더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이게 양구군 해안면에 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비무장지대 북쪽에 그 철책이 북쪽에 이제 2km 북쪽으로 2km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km가 비무장지대인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내려온 굴이 모두 20여 개가 될 거로 짐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4개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발견된 게 양구에 있는데 그 양구의 그 해안면에 그 펀치볼에 있는 제4 땅굴 거기서부터 북한의 수공 물을 잔뜩 저장해 놨다가 한번 터뜨리면은 상대 진영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이제 전멸시키는 작전이죠.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다는 평화의 댐이 그 제4 땅굴에서 멀지 않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 당시에는 안보를 핑계로 해서 국내 정치를 한다, 국민들을 겁준다 이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북한에서 산속에 댐을 쌓아서 동쪽 원래 그 댐에 북한에서 오는 물이 양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춘천 쪽으로 흘러내려와야 했는데 그걸 막고 댐을 쌓아서 그 물을 저 동쪽 원산으로 흘려보내서 높은 그 170m가 되는 고도를 이용해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우성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 평화의 댐 값어치를 인정받고 지금은 주요 관광 코스로서도 볼만한 훌륭한 시설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동해안 가셨다가 이렇게 돌려오시면 됩니다. 북한이 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인력으로 기계 장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북한은 사람 동원해서 인력으로 그 170m가 되는 높은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 댐이 무너져 북한강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중간에 있는 청평 팔당 댐으로도 감당을 못하고 용산 서울에 있는 용산구가 4m 정도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평화의 댐은 물줄기가 원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또 비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댐이 터질지 모르니까. 1990년 땅굴을 발견됐습니다. 그게 발견 당시 북이 설치했을지도 모를 지뢰를 염려해서 미리 군견을 들여보냈는데 과연 폭발물에 똘똘한 탄지견 세포트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땅굴을 가보시면은 그 희생된 군견 동상이 밖에 서 있습니다. 양구의 땅굴은 1시간에 2개 연대병력 그러니까 약 5,000명이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 이만한 병력이 후방으로 침투하면 전방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은 죽기 전까지도 땅굴을 파서라도 남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죠. 그 4년 전에 이 땅굴이 발견된 겁니다. 펀치볼은 해안면에 있는 펀치볼에 있는 그 북한 전망대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그 접시 모양의 땅이 펀치볼입니다. 남쪽으로 그 대암산이 받쳐주고 있는 이 분지를 북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여름에 먹는 과일 화채 담는 큰 그릇을 닮았다고 해서 그게 펀치입니다. 그 담는 그릇이 펀치볼이죠. 펀치볼이라고 합니다. 양구 부근에는 작고 한 화가 박수근 기념관도 있습니다. 버스로 가는 금강산 관광도 춘천을 떠나 이곳을 통과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암산 휴전 이래 육지로 침투하는 무장 간첩들이 쫓기다 숨어든다는 험하고 습도 무성한 남방 한계선 철조망이 쳐 있는 곳입니다. 그 대암산에 일단 간첩이 들어가면은 100% 월북에 성공한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 대암산이 남쪽에 받쳐주고 있고 북쪽에 있는 그 접시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된 게 펀치볼입니다. 제가 양구 이야기를 이제 꺼낸 이유는 이곳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땅을 준비해서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 구호소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제 소망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준비를 하지도 않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연히 통일 준비한답시고 말 꺼냈다가 삶은 소대가리보다 더한 썩은 쥐대가리 소리를 듣기가 겁나니까 국민에게 통일 준비 자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속사정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지레 짐작을 해봤습니다. 설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갸륵한 생각을 해보기라도 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북한 주민 구호소를 준비하고 이를 알리면 굶주린 주민들이 희망이라도 품지 않겠나. 남한에서 그래도 우리를 잊지는 않고 있구나 하고 희망을 가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이라도 했었는데 아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10년이 됐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에 1km 내지 2km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가까이 다가가면 사살하고 그 너머에 지뢰도 묻고 철조망에 깡통도 촘촘하게 달아서 탈북은 지금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전기가 부족한데도 철조망에 전기도 흘려보내라는 김정은으로부터의 지시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도망갈래야 갈 데도 없는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통일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인구 8천만에 아주 효율적이고 적합한 경제 단위가 됩니다. 언어가 같고 민족성이 같습니다. 북한 주민이 공산사회주의에서 낳고 자라서 습관, 관습, 생각이 다르겠지만 말과 민족성이 같다는 것은 우리 둘은 같은 기름, 잘 섞이는 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나 관습은 독일 독일에서 보듯이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또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습관이나 관습이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 이건 바로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다양성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재작년 2020년부터 주민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 생활 수준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지금 현재 동아일보 기자로 있는 주성아 씨가 식용유, 설탕, 조미료 가격이 5배 올라서 북한 주민들은 음식 맛을 모르고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료, 배가 먹는 사료와 같은 음식 맛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1974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 큰형이 신문기자단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 참석차 평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남과 북이 비로소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이 회담을 열기로 결심을 해서 그 전에 73년 11월에 남북조절회담을 열고 6개월이 지난 74년 봄에 적십자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제 큰형이 거기 갔는데 그 전에 남북조절회담이 열릴 때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도 만나고 돌아온 지 6개월 된 때입니다. 제 형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는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갔더니 만찬상에는 이제 뱀이 따리를 들고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 병에 뱀이 따리를 들고 있는 이제 뱀술이 나왔습니다. 종류가 다른 떡이 10가지 정도 나오고 과일이 나왔던 게 만찬장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전 이우락 정보부장이 방북했을 때 배석했던 북한 내각의 장관급 한 명이 그날은 보이질 않아서 왜 그 사람은 6개월 전엔 이우락 정보부장이 왔을 때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철직당했다고 합니다. 철직이란 이제 우리말로 경질됐다는 얘기죠.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만찬상에 오는 떡을 만찬이 끝난 후 집에 가져가서 손주를 먹이려고 좀 챙겼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들통나서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제 형은 선물용으로 가져간 모나미 볼펜 200여 자루를 이제 이렇게 선물용으로 가져왔는데 술과 이제 담배를 안 하니까 그 만찬장이 답답해서 공기를 쐬러 밖에 나왔더니 노동당 간부 하나가 부지런히 뒤쫓아 나와서 평양말로 영선생, 정선생인데 영선생이죠. 그 볼펜 있으면 몇 자루 주시라요. 그래서 볼펜을 몇 자루 이렇게 줬더니 금방 그 감시하는 사람이 또 하나
쫓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볼펜을 몇 자루 건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 선생, 볼펜 있으면 몇 자루 주시라요. 내 손주들 좀 줘야겠으다래. 그러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정말 북한과 비슷해졌을까? 같아졌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실상은 당시에 이 정도로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후일담입니다. 제 형의. 이것이 무려 50년 전 일입니다. 제 형은 재작년 2019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못 사는 북한과 통일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급진적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통일은 싫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서독에 해왔던 것과 똑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출하는 국방비의 20%씩 20%만 5년 투자하면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4배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액이 몰려올 것입니다. 합해서 8천만 인구가 만들어내는 국민적 파워는 중국인 떼놈들도 두려워합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우리 동포의 사나운 기질은 만주의 중국인들도 모든 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점을 꺼려서 혈맹운운하며 자기네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전제주의 왕조국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깨몽입니다. 깨몽. 공존은 가능하지만 종전선언이 그 공존을 확고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한 개의 국가 안에 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두 개의 도시국가가 종전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일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도시국가는 같은 그리스 민족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했고 스파르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전제정치를 했습니다. 갓난 사나이가 비실비실해서 군인이 되기에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면 들에 버렸다고 하는 그 스파르타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민족끼리 맺은 종전선언이 7년도 안 돼서 깨졌고 전쟁에 진 아테네에서는 정치인과 지식인 1,5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물론 아테네의 민주정치도 종을 쳤습니다. 당시 도시국가 인구는 많아봤자 3만 명, 보통 10만 명, 보통 3만 명에서 5만 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식인들이 1,500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반면 스파르타가 당시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과 맺은 평화조약은 10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언어와 민족이 다른 둘 다 강력한 전제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민족이라도 체제가 다르면 종전선언 아니라 항구적 불가침 조약을 맺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역사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상상이지만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다면 1,500명의 만자가 하나 더 붙은 1,50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학살당할 것입니다. 김정은뿐 아니라 노동당 핵심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공산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면서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인구 300만 명의 나라에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영화,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영화 보시죠. 킬링 필드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체제가 다른 두 국가 사이에는 같은 민족이라도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보장되고 통일이 올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공연도 하고 먹을 게 공할 때 쌀도 구워주고 구워받고 하는 거래가 우선 트여야 합니다.
거래로 신용이 쌓이고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합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친구입니까? 맞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 두드리고 간 빼먹는 친구입니다. 제일 위험한 친구가 속이다 못해 피해를 입히는 친구입니다. 친구, 프렌드가 아니고 그냥 acquaint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냥 아는 사이 뭐 그런 정도로 불러야 되겠죠. 중국을. 저도 이제 뭐 옛날에 등신짓을 해서 피해를 보고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등 두드리고 간 빼먹는 친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속내를 알기가 쉽지는 않죠. 중국 공산당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목을 맵니다. 제가 연말에 부산에 간 길에 2,400명 정도 한국전 참전국 용사들이 묻혀있는 유엔군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소, 또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딱 한 군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유엔군도 유엔군 묘지가 있는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해서 선거를 했고 유엔이 승인해서 정부를 승인받았습니다. 또 유엔이 군대를 결성해서 파견해 준 덕분에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하찮은 유튜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얼마나 허구이고 위험한 짓인지, 과대망상에 빠져 국민을 사기치는 짓인지, 표를 노리고 내 편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짓인지 오늘 저와의 대화에서 조금이나마 깨달으셨기를, 아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는 3월 9일 60일 남았습니다.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고 나라를 새로이 다시 만드는 날입니다.